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RTX 5070 Ti를 가져왔는데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요거 이너3D의 지포스 RTX 5070 Ti를 드릴 거고요. 요즘에 RTX 50 시리즈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서 아마 이것도 한 15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죠? 어떻게 드릴지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성능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일단 제품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RTX 5070 Ti는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신형 블랙웰 아키텍처의 세 번째 제품이고요. 제가 주워 듣기로는 이 5070 Ti부터 물량 이슈가 조금 풀릴 거라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90이랑 5080이 물량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너무 기형적으로 됐는데요. RTX 5070 Ti는 좀 나을 거라고 해요. 참고로 이 RTX 5070 Ti 출시 가격은 749달러인데 전작인 RTX 4070 Ti가 799달러로 출시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좀 놀랍죠? RTX 50 시리즈는 그냥 뭐 엄청 비싼 줄만 알았었는데 인하를 했었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환율 이슈에다가 또 정가 판매가 안 되기도 하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 좀 인하된 부분이 체감으로 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 진짜 미국인들이 부럽다. 먼저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전작인 RTX 4070 Ti랑 비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50달러가 낮아졌는데 쿠다 코어 개수는 훨씬 늘었죠. 대략 한 1300개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심지어 메모리 용량도 16GB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256비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거면은 거의 1199달러로 출시된 RTX 4080이랑 비슷한 스펙이죠. 뭐 쿠다코어 개수만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나머지는 좀 거의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게 RTX 4070 Ti 때가 너무 별로였던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5070 Ti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게임 성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테스트 환경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해상도는 4K랑 QHD 두 가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4K 해상도 깡 성능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배그부터 보시면은 RTX 5070 Ti가 생각보다 성능이 꽤 잘 나와요. 지금 RTX 4080이랑 비교를 하면은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평균 프레임은 한 5% 정도 더 높은 성능이 나오는데요. 하위 1%는 한 7% 정도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더 잘 나왔어요. 이거는 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4070 Ti가 없어가지고 4070 슈퍼로 비교를 했는데 얘보다는 뭐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이버펑크 2077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배그만큼 차이는 안 나긴 한데 좀 비슷비슷하죠. 이 정도면은 RTX 4080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4070 슈퍼보다는 훨씬 앞서긴 해요. 그리고 다음 포르자 호라이즌 5를 보면은 여기서는 다시 이제 RTX 5070 Ti가 4080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기는 해도 좀 앞서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총 6가지 게임을 테스트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RTX 4080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 뭐 배틀그라운드랑 포르자 호라이즌 5 정도만 아주 약간 더 잘 나오는데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TX 4070 슈퍼를 100%로 놓고 이제 평균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4070 슈퍼보다는 거의 깡 성능이 35%에서 57%까지 좋은데요. 6가지 게임 평균으로 보면은 RTX 4070 슈퍼보다 한 43% 정도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기만 한 거냐 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RTX 4080을 이제 100%로 놨을 때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RTX 5070 Ti가 4080보다 평균적으로는 한 2%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아쉽냐면은 사실 전 세대의 RTX 4070 Ti가 나왔을 때는 RTX 3080보다 대략 한 20% 정도 성능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0%는커녕 10%도 차이가 안 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뭐 사실 출시 가격이 좀 낮아지긴 했으니까 퉁쳐야 되나? 근데 50달러 차이로 퉁칠 수는 없는 부분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이 레벨 정도의 카드가 4K를 막 원활하게 돌릴 수준까지는 못 될 거고 QHD에서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라 당연히 QHD 해상도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4070 슈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차이가 컸던 건 역시 배그였어요. 근데 이거는 4K 때보다도 더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무려 62%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4070 슈퍼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솔깃하죠? 4070 슈퍼 중고로 팔고 뭐 한 70만원 정도 더 얹으면은 5070 Ti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가성비를 따지시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RTX 4080도 성능이 비슷하니까 뭐 얘를 중고로 사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QHD에서도 RTX 4080을 100%로 놓은 것도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진짜 4080이랑 5070 Ti랑 차이가 정말로 적어가지고 한 1% 정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러면은 5070 Ti가 메리트가 없냐? 라고 하면은 이제 RTX 50 시리즈만 쓸 수 있는 DLSS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이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이 프레임을 4배로 뻥튀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4K에서 DLSS랑 레이트레이싱을 최상으로 켜고요. 그리고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왼쪽이 RTX 4080이고 오른쪽이 RTX 5070 Ti인데요. 지금 프레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하위 1% 프레임은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MFG를 볼 수 있는 베타 버전으로 사이버펑크를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왼쪽에 띄워놓은 프로그램 이름이 RTSS라는 건데 업데이트 이후로 여기서 하위 1% 프레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레임뷰라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벤치마크를 돌려가지고 체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 이 화면에서는 평균 프레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쪽 간의 차이가 한 7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4080 대비 5070 Ti 쪽이 한 15% 정도 전기를 덜 먹고 있어요. 확실히 이게 최근에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엔비디아에서 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컴퓨터 덕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줄여서 MFG를 켜면은 화질이 좀 뭉개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화면을 확대하고 봐서 그렇지 게임할 때는 별로 못 느낀다 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버펑크를 네이티브 4K로 돌린 화면이랑 그리고 DLSS 오토 모드 4K MFG로 돌린 화면을 양쪽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게 네이티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녹화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고화질 4K 해상도로 했어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열화되는 게 조금 있긴 할 텐데 그래도 막 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비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을 갖다가 300%로 확대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네이티브일까요? 잠깐 일시정지를 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정답이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바로 왼쪽이 MFG고 오른쪽이 네이티브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구분을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 이게 너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지원하는 게임이 진짜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사이버펑크랑 몇 가지 말고는 딱히 그나마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호그와트 레거시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배그나 아니면 다른 FPS 게임 중에서 이제 중고 사양 정도 좀 사양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원 시간에 민감하시니까 MFG를 쓰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뭐 애초에 지원을 안 하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건가? 근데 사이버펑크 테스트하면 보시면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니 언제부터 70 라인업 소비 전력이 300W 근처까지 갔지? 이게 보시면은 한 번씩 300W도 찍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언더볼팅도 해봤습니다. 일단 언더볼팅은 간단하게 애프터버너에서 했는데요. 이거 애프터버너 화면이 저랑은 약간 달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거는 베타 버전이라서 그렇고요. 잘 찾아보시면은 똑같이 요 커브 에디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아무 점이나 클릭을 하시고 아래로 드래그를 쭉 하면은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 저는 정말로 대충 한번 해보는 그냥 예시로 들어드리려고 대충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900mV 지점을 잡고요. 대략 한 2800MHz 정도까지 올려줘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프터버너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어플라이 적용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갑자기 차트가 이렇게 짠 하고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지정했었던 그 900mV부터 설정했었던 최고 클럭까지 작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최고 클럭까지 가려면은 1000mV 이상으로 전압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로 사이버펑크 돌려보면은 차이가 확 나죠. 보시면은 성능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제 사용 전력은 한 60W 낮아지고 온도도 한 7도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클럭도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정성 들여가지고 하시면은 클럭을 갖다가 기존하고 똑같이 맞출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가져온 요 이노3D RTX 5070 Ti 모델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펜 제품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투슬롯으로 되게 얇게 나왔어요. 아마 스몰 폼팩터도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심지어 펜 작동 속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상태에서는 67도, 8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소음도 진짜 조용하게 나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참고로 이게 인케이스가 아니고 오픈된 벤치 케이스에서 진행한 결과라 가지고 아마 케이스 안에 넣으면 한 10도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더볼팅을 어느 정도 해주면은 온도도 확실히 내려가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확 줄어드니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드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에 GTC 2024 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GTC 2025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 등록을 하시고 GTC 2025의 세션 중에 하나를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한 분 추첨해가지고 요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매년 GTC 행사할 때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제공을 해주거든요. 참가자분한테 드리라고. 근데 이번에는 생산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주기가 좀 어려워서 40 시리즈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RTX 50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 경품으로 좀 40 시리즈를 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노3D에서 테스트용으로 보내주신 이 RTX 5070 Ti를 그냥 GTC 신청자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좀 뜯었던 거라 가지고 개봉은 되어 있긴 하지만요, 딱 테스트만 했었던 거니까 새 거랑 거의 뭐 다름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GTC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로 생각보다 쉽고요, 경쟁률도 낮을 수도 있어요. 완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상세 페이지랑 고정 댓글에다가 써둔 GTC 등록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은 바로 보이는 지금 등록하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돈 내라고 나와가지고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다 패스를 하고 스크롤을 약간 내리시면요, 무료 디지털 액세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라인 참석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살짝 당황할 수도 있죠. 나는 엔비디아 사이트에다가 가입한 메일 주소가 없는데 회원 가입하라는 버튼이 없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기존 유저는 가입하셨던 이메일을 여기다가 쓰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로 가입을 하시려는 분은요, 이제 가입을 하려는 이메일을 여기 넣고 다음 누르시면은 회원 가입창이 떠요. 그래서 당황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이 끝나면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메일은 아까 전에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그냥 유튜브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우리나라 되어 있고, 아니면 입력을 하시고, 직업은 뭐 본인이랑 맞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게이머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래는 뭐 관심 있는 항목을 3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모르시겠으면 적당히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시는 일이랑 목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제일 연관성 있는지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잘 모르시겠으면은 중간에 있는 게이밍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이용약관 동의 체크를 하시고 맨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매 목록이 뜨는데요. 맨 위에 있는 GTC 온라인 참가만 클릭을 하시고 맨 아래로 내리셔가지고 주문 제출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다고 뜨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데, 이렇게 끝났다는 화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모장을 띄워놓고 그 메모장에다가 본인 이름이랑 메일 받을 이메일을 적어서 캡처를 꼭 해주세요. 그 캡처를 지금 보내주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일단 캡처를 해가지고 그림 파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메일도 제가 나중에 검증 과정이 있으니까 꼭 본인이 쓰시는 메일 주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신 다음에요, 지금 이 영상에다가 GTC 2025 참여 완료를 했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추첨을 제가 댓글로 할 거기 때문에 꼭 댓글도 달아주셔야 되고요. 혹시 유튜브에 댓글 알람을 꺼두신 분이 계시면은 진짜 꼭꼭 반드시 켜주세요. 제가 댓글을 갖다가 답글로 달을 거거든요, 추첨이 되신 분한테는. 그래서 댓글을 달았는데 알람이 안 가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상 답장이 없으시면은 재추첨을 할 예정이니까요, 꼭 댓글 알람을 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세션을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세션을 참여하는 날짜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세션을 보시고요, 여기서 똑같이 인증 캡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GTC 2025 페이지로 와서 이쪽에 GTC 세션 카탈로그 부분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젠슨영 CEO의 키노트는 참여에 포함이 안 돼요. 요거를 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첫 번째 젠슨영 키노트는 세션 참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아래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세션 중에서 한 가지 참여를 하셔야 돼요. 세션을 실제로 참여하셔가지고요, 보시는 중간에 이제 세션 화면이랑 아까 전에 신청 때처럼 본인 이름이랑 이메일 적힌 메모장을 또 같이 나오게 해가지고
화면 캡처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세션 신청할 때 캡처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참여할 때도 캡처를 한번 더 해가지고 총 2장의 캡처 화면을 나중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요, 3월 28일에 제가 진행을 할게요. 생각보다 빡세다고 지금 생각하셨죠?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오히려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로또도 사는데 이거는 로또에 비하면은 확률이 한 수천 배는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 RTX 5070 Ti는 제가 보내드리지만 엔비디아에서 이거 말고 다른 몇 가지 선물을 더 준비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니까 엄청 기대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선물들 받으실 분들도 추첨을 같이 할 거니까 대략 한 11분 정도한테 알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5070 Ti가 제일 살만하다.